183cm의 키와 화려한 외모, 길게 뻗은 팔과 다리는 슈퍼모델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매료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매력은 끝이 없었으며 모델로서는 물론이고 다방면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엘 맥퍼슨. 오늘은 이 최고의 슈퍼모델 중 한 명이었던 그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엘 맥퍼슨은 1964년 3월 29일 호주 킬라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시드니 럭비 리그 팀인 크루눌라 서덜랜드 샤크의 전 회장이자 기업가인 피터 고와 어머니 프랜시스 고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엘 맥퍼슨이 10살 때 그녀의 부모님이 이혼했고 엄마를 따라가면서 그녀의 어머니가 재혼한 아버지의 성을 따라 엘 낸시 고에서 엘 낸시 맥퍼슨으로 성이 바뀌게 됩니다. 10대 때의 엘 맥퍼슨은 키가 상당히 컸습니다. 183cm였으며 운동 능력도 상당히 뛰어났는데 1마일 약 1.6km 달리기 기록이 4분 24초로 엘리트 마라톤 선수들이 보통 4에서 5분 사이의 기록을 가진 걸 보면 운동신경도 엄청 뛰어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러한 키와 몸매 그리고 화려한 외모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각광과 주목을 10대 때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곧잘 하였는데 그 뒤로는 킬라라 고등학교에서 1981년 졸업한 뒤에 시드니 대학 법학과에 합격하게 됩니다. 어떻게 모델 일을 시작하게 되는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엘 맥퍼슨이 시드니 대학 법학과에 입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 모델 일을 시작한 것이 그녀의 첫 모델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입학하기 전 대학교 법률 서적 비용을 벌기 위해서 1년 동안 모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뉴욕의 클릭 모델 매니지먼트와 계약하게 되었으며 1982년 탭콜라 TV 광고에 출연을 시작으로 대중들은 물론 패션업계 관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래사장을 걷는 그녀의 모습은 탭콜라의 이미지 엄청난 영향을 줬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탭콜라를 굉장히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관계자는 물론 수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한 엘 맥퍼슨은 1980년대 수많은 잡지에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엘르, 하퍼스 바자, 마리클레르, 보그, 코스모폴리탄, 타틀러, GQ, 타임, 로시피엘 등 당시 최고의 메이저 잡지 표지와 화보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특히 수많은 잡지 중에서 플레어, 맥심, 뉴욕, 엘르 이 4가지 잡지에 자주 등장하면서 수많은 대중들의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21살이 되었을 때 엘르의 크리에이트 디렉터인 길 벤시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약 3년간의 결혼 생활을 한 뒤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혼했던 시기에 1985년에 화장품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비오템의 대표 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 후 이듬해인 1986년부터 그녀가 대중적으로 더욱 관심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해나갑니다. 바로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잡지의 수영복 화보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때 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수영복 화보에 1986년, 1987년, 1988년 3년 연속 등장하면서 정말 수많은 남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엘 맥퍼슨이 3년 연속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 잡지에 등장한 이후에는 굉장히 수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1989년 타임지 표지에 등장한 후 그녀는 이 타임지에서 더 바디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로 인해 더 바디 맥퍼슨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데 이 의미는 그녀의 뛰어난 신체 스펙과 운동 능력 그리고 모델로서 가진 수많은 장점들을 수많은 참사를 보내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발판으로 삼아 끊임없이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갑니다. 바로 1992년, 1993년, 1994년 자신만의 달력 시리즈를 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상당히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고 수많은 화제성을 몰고 오면서 그녀의 몸매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를 발판 삼아서 피트니스 비디오인 Your Personal Best, The Body라는 피트니스 비디오를 만들었으며 수많은 인터뷰는 물론 엘 맥퍼슨이 출연하는 많은 곳에서 그녀의 몸매 관리 비법이나 운동법을 물어봤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몸매는 많은 여성들의 워너비였으며 많은 남성들 또한 그러한 몸매를 가진 그녀를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4년 사업에 도전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회사를 설립한 것이었는데 이때부터 그녀는 사업적으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면서 자신의 외모는 물론 몸매에도 엄청난 관심을 쏟을 수 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1995년 피플지 선정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랭크되기도 합니다. 또한 채널5의 세계 최고의 슈퍼모델 7위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1994년 자신의 회사를 설립했었는데요. 사실 그녀는 이미
이미 자신의 사업성을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89년 망해가던 뉴질랜드의 언더웨어 브랜드 벤던 란제리에 그 당시 생소하던 콜라보를 하게 되는데, 이 콜라보 라인을 엘 맥퍼슨 인티메이트라는 브랜드를 출시함으로 벤던 기업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정말 죽어가던 이 브랜드를 엄청나게 높은 가치를 지닌 언더웨어 브랜드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엘 맥퍼슨은 죽어가던 브랜드를 살리는 비즈니스적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엘 맥퍼슨과 2013년까지 이 벤던 그룹은 함께하므로 그녀가 벤던 그룹에 얼만큼 큰 기여를 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엘 맥퍼슨은 이렇게 화보, 사업뿐만 아니라 런웨이에서도 당연 엄청난 활약을 보여줍니다. 특히 뛰어난 신체 스펙에서 오는 아우라는 런웨이를 걸을 때 런웨이를 바라보는 이 관중들과 패션업계 관계자들에게 엄청난 인상을 남겼으며 하이패션 모델로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최고의 브랜드와 함께 했는데, 엘 맥퍼슨은 랄프 로렌, 아제덴 알라이아, 돈나 카란, 크리스찬 디오, 피에르 밀러, 마이클 코어스, 토드 올덴, 캘빈 클라인, 존 갈리아노 및 발렌티노의 런웨이에 섰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광고 모델로 각 기업을 대표했는데 사실상 그녀에 대한 수요는 끝이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1998년 뉴욕 타임즈에서는 당시 최고의 슈퍼모델들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명칭을 부여했으며, 그녀들은 말 그대로 슈퍼모델이자 슈퍼스타로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린 모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엘 맥퍼슨은 이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했었습니다. 바로 연기에 도전한 것입니다. 사실 엘 맥퍼슨이 연기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1990년 처음 앨리스라는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 이후에 이 4년간의 공백을 갖고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합니다. 특히 1994년 영화 사이렌과 1997년 영화 배트맨과 로빈, 그리고 TV 프로그램인 드라마 프렌즈 시즌 6의 5개의 에피소드에 출연합니다. 이게 엘 맥퍼슨 연기에 있어서 굉장히 주목받은 배역이었습니다. 사실 엘 맥퍼슨이 가진 모델로서의 이미지로 인해 배역에 한계가 있기도 했고, 그녀의 신체 스펙이 오히려 그녀의 배역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모델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스펙이었지만 배우에게 있어서 그녀의 큰 키는 주연으로 이끌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연기력이 뛰어나지 않은 편이다 보니 사실상 연기 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연기 활동은 2001년까지만 하게 됩니다. 엘 맥퍼슨은 1996년 금융가 알프레드 부손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둘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2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1998년에 첫째를 낳았고 2003년 둘째를 출산했는데, 둘째를 출산했을 때 좋은 일과 나쁜 일 두 가지가 생깁니다. 나쁜 일 먼저 얘기하자면 둘째 아들을 출산했을 때 산후 우울증으로 상당히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녀는 삶에 굉장히 큰 회의감을 느꼈다고 할 정도로 깊은 구렁에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족의 힘으로 금방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은 바로 벤던 그룹 란제리 라인의 인부용 란제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부용 란제리가 굉장히 큰 성공을 이루면서 2000년대에도 역시나 엘 맥퍼슨의 사업력은 엄청나다는 걸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굉장히 수많은 영예를 누리게 되는데, 2005년에 그녀는 글래머 매거진의 올해의 기업가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2007년에 그녀는 사업가로서의 성공을 인정받아 에브리 워먼 앰버서더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2008년에는 언더 패션 클럽의 페미 어워드에 그녀를 올해의 란제리 디자이너로 선정했으며 2009년에는 우먼스 월드 어워드에서 월드 커리어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모델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모델일 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굉장히 엄청난 활약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벤던 그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로 최고 마케팅 책임자를 맡았었으며 나중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엘 맥퍼슨 더 바디라는 자신만의 미용 제품 라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014년 엘 맥퍼슨은 웰리코를 공동 설립하고, 이 웰리코는 지금 쿠팡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힌 브랜드를 그녀가 공동 설립하기도 했으며, 그녀가 중요한 자리를 맡음으로써 브랜드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사업적인 능력은 굉장히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업적인 것은 물론이고 자선 사업가로도 굉장히 큰 활약을 펼칩니다.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 기금은 물론이고 여성과 어린이의 에이즈 퇴치를 돕기 위해 설립한 이니셔티브 레드의 유럽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유니세프를 대표하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녀는 다방면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그녀만의 모습을 보여주며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이 흘러 엘 맥퍼슨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사실 모델 일을 하는 것이 싫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델 일로 얻은 것들은 좋았고 감사했지만 그로 인해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엘 맥퍼슨은 이 힘든 감정을 뛰어넘어 끊임없이 자신의 일을 해내가고 이루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진부할 수도 있고 도덕책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 이걸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뤄내길 기원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요청해주신 슈퍼모델 카렌 밀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키미반의 모델스였습니다.